안녕하세요. 내만의 날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외인 기간 기간은 내만의 날 막판에 동시호가 때 이제 매도로 돌아섰죠. 동시호가 때 한 1조 1천억 정도 물량 던졌는데 금요일은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로 들어갔고 개인은 이틀 연속 매도로 나왔는데 이거 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매수해서 이제 상승 기류는 유지를 하되 금요일 장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 개미가 많이 던지는 뭐 장이 좋아도 뭐 막판에 좀 던지고 장이 안 좋으면 더 많이 던지고 뭐 이런 이제 개미들의 어떤 금요일 어 어떤 뭐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뭐 이런 걸 감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미국이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어 순풍이 조금씩 이제 불기 시작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안전해요. 그죠? 불안정하고 음, 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가 이제 경제 지표가 잘 나왔다 치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강력한 매수세는 이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이 좀 뭐랄까 좀 장 중에는 약간 지루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뭐 2시 이후에 2시 반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더 늘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 이제 장을 이끌어서 이제 플러스 그래서 뭐 그렇게 지수가 나쁘진 않아요. 그 40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1.35% 1.35% 이제 상승한 3054.39로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이제 외국인이 1,700억 정도 이제 기관이 100한 70억, 60억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개인이 던진 한 100, 1,800억 정도 어, 물량을 다 소화하고 이제 17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내만의 날보다 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하여간 뭐 그 정도로 이제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올라서 꽤 많이 올랐어요. 925.949로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죠? 여기 장중에 어 여기 보면 이제 뭐 장중에 뭐 12시 정도 11시 반 정도부터 12시 정도까지 한 2시 정도까지 굉장히 좀 약간 좀 지루하다 싶은 뭐 이제 내만의 날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지루하다 싶은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상승 흐름을 보인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뜨면서 우리나라 미국 선물 지수도 이제 그 시간에 좀 하락으로 전환했고 그래서 이제 시간 외에서 의외로 이제 개미들의 국채 금리 상승에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 뭐 그때 이제 그거를 명분을 해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던졌죠. 많이 던져가지고 지수가 쫙 빠졌죠. 이게 이제 뭐 한번 뭐 학습 효과인가 아니면 이제 뭐 아니면은 뭐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개미들이 뭐 이제 이전에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이 시간 내에서 꽤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간 내에서는 이제 좀 어,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한 편이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국채 금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론 뭐 그날 밤에 그러니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우리로 치면 이제 금요일 날 밤이죠. 미국장도 이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S&P하고 다우 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만 이제 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는 결국은 기술주죠. 기술주 그죠? 네.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기술주고 이제 뭐 실물 경기 회복과 연관돼 있는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텍투주 뭐 S&P나 다우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뭐 이게 큰 뭐 영향을 안 받았지만 어떤 기술주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음, 이 말고 이제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선물 말고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그거를 상쇄시킨 게 이제 물가 지표였단 말이죠, 미국이.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2조 원 2천조 원 규모. 그게 이제 그 국채 금리 상승을 막은 이제 좀 이렇게 덮어버린 그런 이제 변수로 이제 대항마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것처럼 이제 국채 금리 상승이 또 오른다 치더라도 사실상 경제 전반에 거쳐서 그것을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은 지수가 이렇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중에 국채금리 변수가 장에 이제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쳤을 때는, 물론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제 금리하고 주가하고는 이제 이게 이제 경제 이론으로 따지면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주가하고 상승은 이제 반비례, 이래 이제 반대로 흐르는 어떤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경제 이론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금리하고 주가하고, 금리가 상승해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금리가 하락해도 주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경제 이론들이 요즘에 이런 복잡 다양한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가가 상승하면서 금 가격도 이제 미국 이제 주가와 금 가격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상황이 안 들어맞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갖고 이제 요번에 이제 어 미국 증시가 이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해갖고 어저께도 하락은 했죠. 하락했다 하지만 이제 또 주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또 이제 어떤 변수가 또 나타날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변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변수가 나타나서 어떤 작용을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다시 기술주가 이제 폭락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락할지.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그걸 알면서도 이제 물량을 던지진 않았단 말이죠. 우리나라 장에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국채금리,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팔았단 말이죠. 차익실현을.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 막판에 한 2시 이후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도,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이제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더 매수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뭔가 또 다른 요소들이 더 이제 변수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 환율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환율을 봤을 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마이너스로 이제 끝났단 말이죠. 물론 장중에는 5원, 6원 이렇게 이제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조금씩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2원 2.10원, 0.18% 이제 하락한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가가 이제 좀 하락하고, 이 외국인들이 이제 뭐랄까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이제 주가가 여기 원달러 환율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일 때, 다운될 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이런 이제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주중에, 그러니까 이제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혹은 글로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어떤 또 변수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해서 주식을 막 팔고,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변수의 일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수익도 못 얻었고, 수수료나 이런 주식 매매로 인한 세금 이런 것만 이제 날라가고, 또 본인도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하더라도 일단 종목 자체가 좋으면은
그게 나중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변수에 의해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자꾸 한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안 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종목이 막 오르니까 그 종목을 막 사서 매수해가지고 추격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못 하니까 이런 변수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종목 게시판에 가보면은 또 이제 어떤 그 대외적인 이제 좀 이 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때문에 그 자기 종목이 하락했는데도 그 종목 게시판에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리로 인해서 미국채 그 10년물 금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이 이제 장이 이제 하락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종목은 거의 다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종목이 이런 이제 그런 그 금리, 미국채 금리, 그거 영향 받아서 글로벌 시장 전반이 하락했고, 그동안에 내 종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구나. 뭐 이런 이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 대해서 뭐, 이거 왜 내리냐? 그러니까 왜 내리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종목을 사면 그 종목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종목이 기술주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기술주면은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뭐 자기 종목이 왜 내리는지 모른다고 막 그 종목 게시판에다 막 왜 내리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막 해요. 막 뭐 개잡주라는 둥 뭐 살다 살다 이런 개잡주는 처음 봤다 막 이러면서 계속 하락하니까. 근데 그게 그 종목이 개잡주라서 하락하는 게 아니죠. 미국채 그 10년물 금리라는 것, 그, 뭐랄까, 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때문에 하락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뭐야, 결국은. 그 종목을 샀을 때 자기가 그 종목이, 이게 종목이 이제 펀드멘탈이 좋고, 향후에 미래 발전하는 좋고, 뭐 이런 이유로 산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런 시각으로 산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좋다더라 얘기하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제 뭐랄까 좀 주가가 좀 잘 오르니까 이제 그냥 뭐 대충 뭐 피상적으로만 알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냥 덥석 사버리거나 뭐 이런 거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증명해 주는 그런 것하고 이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목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뭐 하락하게 된다면은 뭐 상승하면 뭐 문제가 없겠죠. 그죠? 대외 변수로 상승한다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대외 변수로 자기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대외 변수를 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변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빠져나오는 게 나오는 게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예를 놓고 보면은 어 이제 결국 이제 미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우리 기술주들이 계속 이제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한 며칠 동안 차익 실현이 이제 계속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자기 종목이 하락하면은 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국채 금리 그걸로 인해서 뭐 하락한다 이러면은 이게 좀 계속 상승할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뭐 만약에 이게 미치는 변수가 이제 오래가는 변수라면은 뭐 조기에 빼는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내리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빼야 할 이제 이거는 좀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장기적인 변수 뭐 그게 코로나일 수도 있고 옛날에 뭐 모기지 사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IMF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미치는 변수가 이제 얼마나 그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그 변수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대충. 이게 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면 이제 그때는 종목을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자기 종목에 대한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 자기 종목에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데 뭐 영향을 미치면은 그 다른 변수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사실 국채금리 이런 거는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도 그조차도 안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종목 왜 내려요? 이 종목 왜 내리지? 뭐 이런 계잡주를 다 봤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런 뉴스조차도 이제 대외적인 변수조차도 안 본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네, 이럴 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제 좀 바쁘더라도 이게 주식에 자기 돈을 넣었으면은 주식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라도 이제 대충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래서 뭐 어쨌거나 이제 어, 뭐 금요일장은 좀 좋게 끝났어요. 좋게 끝났고 지금 미국 선물이 이제 뭐 금요일 오후에는 둘 다 마이너스였고 이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1%가 넘게 이제 하락했었는데 이제 지금이 이제 토요일이란 말이죠. 토요일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제 뭐 S&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S&P하고 다우 그 지수는 이제 플러스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뭐 미국 선물도 나스닥은 좀 빠져 있지 마이너스이지만 S&P는 이제 플러스로 더 전환해 있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그 변수를 상쇄할 만한 뭔가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면은 그 변수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국채물 금리가 영향을 미쳤을 때는 국채물 금리를 상쇄할 만한 다른 변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기술주가 하락한 거지만 그 금리 상승을 상쇄할 만한 뭔가 다른 더 강력한 변수가 나타난다면은 그 금리 상승은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파도가 딱 칠 때 파도를 막을 방파제가 없을 때는 파도가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큰 파도가 이제 뭐 해일이나 이런 게 밀려오면은. 근데 이제 뭐 큰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막아줄 방파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딱 우리가 어 있다면은 그런 걸 이제 뭐 이렇게 만들거나 한다면은 그런 파도를 막을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예전에 이제 그게 없을 때 파도가 영향을 미쳤다 그래가지고 방파제가 만들어졌는데도 그 파도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면은 방파제가 없을 때 파도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방파제를 만들었는데도 파도가 몰려오면은 그냥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수할 때는 좀 이렇게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물론 뭐 제 판단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금요일장에는 뭐 일단 뭐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 그다음에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됐잖아요. 그 쿠팡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좀 상승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고 나머지는 종목 장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상 풍력 발전 그 바이든 정부가 이제 지지해 주는 그런 이제 풍력 발전 산업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종목들도 영향을 미치죠. 이제 뭐 풍력 발전과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그래서 이제 고테마주에 이제 엮인 기업들이 조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개별 테마주, 뭐 LG 화학이라든가 이제 개별 테마주 형태로 이제 좀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 전반에 좀 이제 훈풍이 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테마주,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뭐 윤석열이나 이런 뭐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요게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서서히 다시 또 들어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이제 EU도 이제 금리를 동결했죠. 제가 그렇게 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이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꾸준히 이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을 막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또 이제 쏟아낼 가능성이 있죠. 이제 특히나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세계 글로벌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렇게 경기 회복에 뭐랄까 좀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이제 최대한 배제시키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뭐 금리 상승하고 어떤 치열하게 좀 경쟁을 벌이겠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겠죠. 맞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경기와 관련 금융 경제 전반에 관련된 좀 악재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대항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항할 수 없는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달라지니까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한 가지 변수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제 연연해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관심 종목 한번 또 살펴보면은 뭐 이제 역시 이제 내마녀의 날 목요일에서 금요일 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그 금리가 좀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플러스로 이제 시장 흐름을 이어갔어요. 자, 그중에서 뭐 특별히 좀 많이 오른 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특징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일단 뭐 이 대성 파인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애플카가 이제 뭐랄까 좀 협력을 맡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애플 그 자율주행차 그 잘 안 되는지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처럼 뭐 대만의 그 폭스콘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캐나다의 저 LG 전자하고 합작 맺은 마그나 그 업체하고 한테 이제 맡기는 형태로 이제 좀 전환한다는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을 폭스콘한테 완전히 맡긴 것처럼 생산을 이제 애플 자율주행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마그나나 아니면은 이제 뭐 폭스콘 이런 데다가 아예 맡기는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이제 그 대성 파이탁이라는 회사가 이제 뭐 계약을 옛날에 맺었다는 그런 전력이 있어서 관련 업종으로 해서 이제 좀 뭐 상승을 좀 했어요. 많이 13%.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직접 이제 애플하고 이게 또 다시 그 공급 뭐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서 뭐 공급 계약을 맺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옛날에 이랬다 해서 또 이제 그게 지속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LG전자도 이제 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LG전자가 그 캐나다 마그나 전장업체하고 이제 합작업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자, 휴캠스는 이제 그 질산, 네. 질산을 만드는 이제 그 업체인데, 질산이 이제 뭐 반도체 그 세정하는데,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좀 수요가 반도체 이제 그 사이클 앞두고 이제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 기대감 때문에, 뭐 영업이익률도 뭐 한 20%대로 이제 나온다 그래요. 잘 나오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여수에 이제 그런 그 반도체 사이클링을 앞두고 여수에 대규모 또 이제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휴캠스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시장의 한 9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반도체 세정하고 이런 데 이제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향후에 좀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주목을 받고 이제 한 10% 정도 올랐어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국내 수요에 뺏기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좀 외국으로 이제 나가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질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뭐 사실 뭐 이렇게 쓸모가 없어지나 봐요. 뭐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뉴스로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캠스가 어떻게나 뭐 이제 좀 매출 성장에는 좀 국내 기업이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수요에 거기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그냥 10% 정도 올라가지고 좀 많이 오른 편이었어요. 금요일 날. 자, 박셀바이오도 다시 많이 올랐는데 여기 이제 박셀바이오가 다시 재부각됐죠. 자기네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제 요거 이제 세포 배양 특허 취득이 요게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좀 10% 정도, 11%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다시 10만 원대에 다시 이제 올라섰어요. 이게 이제 그 뭐가 8일 날 장마감 이후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다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뭐 자,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이제 뭐 근데 요때 8일 날 요때 나온 뉴스 장마감 후에 뉴스 나온 건데 한 3일 동안 흐름이 없다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이때 이제 그게 뉴스가 다시 또 부각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요일 날 이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세만의 날하고 목요일 금요일 날. 그 영향 때문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주 그 업종 자체의 훈풍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이랬던 것 같기도 해요. 자, 네이버는 이제 쿠팡 관련돼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온라인 쇼핑 매출 1위가 이제 네이버죠.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2위인데, 근데 이제 쿠팡이 그 나스닥 상장 시총이 100조라, 100조? 100조죠? 뭐 하여튼 뭐 지금 네이버나 우리나라 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가 사실 매출 더 많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도 네이버가 그 상대적으로 쿠팡이 거품이 아니라면은 쿠팡의 그 시총 그 자체가 가치가 거품이 아니라면은 네이버가 굉장히 지금 낮게 평가가 돼 있다는 거를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매출이 더 많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주가가 재평가돼야 된다 가치가 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이제 쿠팡 그 상장과 관련돼서 이제 좀 흐름이 좀 3거래일 동안 꽤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자, LG화학 여러분 뭐 이제 한 5천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SK하고 이제 소송을 승소한 이후에 미국의 이제 그 전기차 생산에 부응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한 5조 원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두 곳을 새로 짓는다 그래죠.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기업이건 떠나가지고 자기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그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LG 화학이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이런 걸 발표하면서 이제 조금 상승했고요. 네, 5G 종목들이 이제 정부가 28GHz 그 5G 구축 전략 그 이제 TFT 를 이제 구축한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이제 5G 종목들이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보였어요. 이제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이제 뭐 이제 좀 스타트를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자 이제 5G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좀 보였어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좀 특징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펄어비스가 이제 이틀 연속 올랐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최후의 고대인의 검은 사막 신규 클래스 세이지 공개 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좀 상승 흐름을 어, 이어간 것 같고요. 검은 사막 관련돼서 그리고 투자는 이제 뭐 저기 뭐 약간 그 그동안 많이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일 수도 있고요. 지금 53만 8천까지 갔다가 이제 쭉 계속 미끄러졌죠. 30만 원대 초반까지로.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주의 어떤 그 상승 기대감, 거의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한 그 훈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녹십자가 좀 이제 그 반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일시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특별히 많이 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없는 것 같고요. 자, 슈캠스는 아까 봤죠. 네, 종군당도 이제 좀 하락하다가 좀 반등을 조금 보이는데요. 종군당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국산 2호, 셀트리온에 의해서 이제 2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2호 치료제 기업 종군당 유력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그 자체로서 이제 치료제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도 이제 국산 주권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제 코리아가 이제 주권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외국 기업 없이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먼저 만들었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제품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제 치료제로서 이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특정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네, 뭐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HMM이 이제 뭐 내만여의 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하락했던 낙폭 큰 기업들이 이제 종목들이 다 상승 급등하니까 상승 반전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다른 종목이 하락할 때 혼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 소폭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이제 플러스 한 2% 플러스 해가지고 역시 그 재료가 굉장히 강한 재료가 살아 있음을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드 팩터도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다시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지금 9만 원대 안팎에서 이거 장중에는 좀 올랐었죠. 9만 1,100원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지금 이제 뭐 좀 계속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자, 효송 저 수소 관련 그 세계 기업들 다 여전히 뭐 좀 강한 이제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효성 TNC도 뭐 이제 마찬가지죠. 스판텍스 관련돼서. 자, 그리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 이건 말씀드렸었죠. 그 세만의 날에도.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만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죠. 그죠? 자, OCI는 여전히 뭐 제가 이제 폴리실리콘 네.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좀 재료가 좋은 게 나왔죠.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그 중국 그 위구르 신장에 있는 에서 나오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이제 좀 수요가 이제 많은데 그것서 나오는 것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 우리나라 OCI가 좀 긍정적인 이제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 작용해서 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만 원 돌파한 이후에 이제 12만 원 선에서 꾸준히 이제 다지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폴리실리콘은 그 태양광 산업에 들어가는 소부장이죠. 자, 그리고 또 특징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뭐 이제 전기차 소부장 종목들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하고 이제 역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꾸준하게 상승했고요.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동안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외국인하고 기관의 차익 실현에 어떤 타겟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외국인이 이제 다시 사들이니까 매수에 이제 나서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 자기네가 많이 팔았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다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다른 변수로 인해서 이제 차익실을 했다면 다시 산다는 건 여전히 이 종목에 우량주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팔았다가 그 종목이 어떤 가치가 훼손이 된 종목이라면 다시 사들이지는 않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 지금 가격대가 저가 매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미국의 그 해상 풍력 관련 이제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종목들 뭐 CS 윈드 뭐 유닛은 뭐 상강 MNT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이게 상강 MNT 같은 경우에도 15% 올랐죠. 2,300원 올라가지고 이제 17,600원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상강 MNT는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그 구조물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드는 업체죠. 그래서 이제 그 강관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료로 이제 소부장 그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CS 윈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0% 정도 올랐는데 역시 이제 그 해상 풍력 관련주죠. 또 이게 지금 없지만 이제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자, 유가 상승에 인해서 이제 S-오일도 이제 그 견고한 흐름을 지금 뭐 크게 이제 상승은 못하지만 꾸준하게 이제 뭐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지금 뭐 유가가 뭐 60달러 넘어섰죠, 그죠? 네. 자, 뭐 수소 관련 종목들 뭐 두산 퓨얼셀도 이제 뭐 한 6% 올랐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J 제일제당 요거도 이제 뭐 한류 푸드 관련돼서 다시 이제 소재로 부각되면서 비비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영향 이제 그 재료가 뜨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40만 원에 다시 이제 올라섰네요. CJ제당 비비고 생선구이 생산 인프라 2배 확대 뭐 이래 갖고 이제 뭐 비비고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굉장히 잘 팔린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조금 하락했었죠. 네, 하락했던 이제 CJ 제일제당이 40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어요. 자,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이제 뭐 무상증자권으로 이제 한번 크게 오르고 0.5주 이제 뭐 이때 발표됐죠. 크게 오른 다음에 이제 11만 원대에서 13만 원대로 꽁충 뛰었는데 다시 이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그 목요일 날 하루 쉬고 금요일 날 다시 한 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알테오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3월 10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목표가 이제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이제 높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3인방도 이제 뭐 이제 계속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이제 뭐 역시 그동안에 너무 좀 하락한 데 따른 어떤 반발 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일지도 모르고요. 어쨌거나 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셀트리온이 이제 최소한 3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어요.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에 연동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뭐 셀트리온 제품을 이제 1차로 이제 공급받는 데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 그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국내 시장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어떤 셀트리온이 이제 뭐 매출이 좋게 일어나면은 어차피 이 루트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셀트리온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서 세 종목을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양사네. 삼양사가 지금은 사실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삼양 설탕 만드는 업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용 봉합 뭐사 뭐 이런 뭐 그런 의료용품 이제 만드는 의료기기 만드는 이런 이제 업체로서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수소차 관련돼 갖고 이제 관련 그 소재 그 개발해가지고 이 지금 잠깐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이제 좀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그 박스권 비슷하게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작년 코로나 때 폭락을 하긴 했지만 뭐 근데 이 한때는 이게 이제 뭐 11만 원, 뭐 14만 원대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요게 이제 뭐 우리가 단순히 이제 뭐 설탕 만드는 이런 생활용품 만드는 이런 업체 혹은 뭐 의료용품 만드는 업체 뭐 이런 이제 의료용 봉합사 뭐 이런 거 만드는 업체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수소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이 업체가 개발한 그 소재가 어떤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긴 해요. 설탕 업체로서가 아니라 그런 이제 수소 차 관련돼서 어떤 그 이제 소재 업체로서. 자, 그리고 뭐 MC넥스도 여전히 좀 올랐고요.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카메라, 네, 광학용 카메라 이제 이래갖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저기 자율주행차 혹은 뭐 일반 내연기관 차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제 자동차의 카메라가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진출해가지고 점점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어요. MC넥스가.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관련돼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두권이죠. MC넥스가 이제 1등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네, 금호 석유도 이제 역시 그 경영권 분쟁 관련돼서 이제 상승을 지속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은 네, 20만 원 초반까지 이제 밀렸다가 지금 다시 이제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 29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죠. 실적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조카와 삼촌 간의 지금 주총에서의 맞대결이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누가 이기든 떠나가지고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좀 이 재료가 살아 있어서 좀 상승을 이어갈 것 같고요. 뭐 주총이 끝나더라도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수익도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주식 그 주주총회가 끝나더라도 뭐 대뜸 팔거나 뭐 이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꾸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주총 그 경영권 분쟁의 덕도 같이 보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SK케미칼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업체 이제 그 백신 있잖아요. 백신이 이제 SK케미칼이 역시 이제 기술 도입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SK 그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저번에 수요 예측 다 끝났고 이제 공모도 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바이오 사이언스가 제조 생산을 하는데 뭐 상장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SK케미칼이 좀 그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바백스인가요? 네, 노바백스 그 제품이 또 굉장히 효과 좋다 그러죠. 그게 이제 어떤 부작용도 없고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좀 기대되는 그런 코로나 백신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SK케미칼이 좀 수혜 종목으로서 좀 한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대 밑으로 빠졌었는데 다시 30만 3,500원으로 이제 회복을 됐네요. 네,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지금 다시 또 반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 봤나요? 뭐 다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종목은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 상승 흐름을 다시 이제 돌아섰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목을 조금 압축해가지고 뭐가 이제 막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더뜸더뜸 대뜸 이렇게 매수를 하지 마세요. 그 어떤 종목이 상승하면 그게 이제 어떤 일시적인 재료를 쓰고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일시적이지 않은 재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급등하는 재료보다는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차곡차곡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해요. 뭐 어떤 종목이 어떤 재료로 인해 가지고 막 치솟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재료들이 중장기적인 재료냐, 단기 재료냐 이런 것 따라서 이제 단기 재료일 경우에는 막 오르는 상황에서 딱 매수를 하면 잘못하면 이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작년에 이제 상승장에서는 그런 종목을 사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뒷받침돼 가지고 더 오를 수가 있었는데 단기 재료라도 이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단기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대부분 단기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잘못 잡으면 이제 상투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어떤 뭐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장에서도 뭐 어떤 그 단발성 뉴스가 나와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덥석덥석 물지 마시고 아니면 관심을 아예 안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처럼 중장기적인 재료를 가지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로 이제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종목을. 자,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성장이 지속하는 한 종목인가? 이제 견조한 펀드멘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어떤 뭐 기업이 꾸준하게 변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면 그런 종목들이 보여요. 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 보세요. 뭔가 꾸준히 막 이렇게 뭐랄까 좀 더 회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뉴스로 계속 나온단 말이죠. 뭐 그런 게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에 이제 뉴스를 꾸준히 이제 뉴스를 꾸준히 이제 서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어때요? 뭐 급등하고 이러진 않죠. 급등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꾸준히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이런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뉴스에 관심을 안 갖지 못 찾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죠? 예, 그 종목의 어떤 펀드멘탈,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뭐 재무제표는 사실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도 이제 펀드멘탈 기본 자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펀드멘탈이 좋았다 치더라도 이게 향후에도 계속 그 기업이 그렇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결국 뉴스를 통해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뭐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경영실적이 좋았던 업체들도 이후에 이제 그만한 성과나 실적을 혹은 뭐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그게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제 무의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찾는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제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 내서 경제 관련 뉴스, 증권 관련 뉴스들을 꾸준히 이제 서칭해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죠. 그동안에 작년에 상승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승장의 흐름이, 그런 주식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는 아마 뭐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좀 뭐 수익도 내면서 수익을 못 내더라도 큰 손실을 안 보고 왔을지라도 앞으로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잘못하면 꼭지 잡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간 뭐 공부를 안 하면은 뭐 이제 주식장에서 어떤 꾸준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무리 바빠도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경제 뉴스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월요일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일단 뭐 봐야 되겠죠. 뭐 예측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주말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주중에 바쁘셨다면은 주말 동안이라도 적어도 자기 종목을 둘러싼 뉴스, 그리고 이제 이 증시 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해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경제 변수 이런 것들 정도는 이렇게 좀 주말 동안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날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